선배. 왜요, 성래씨? 아무래도 제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무래도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아니 글쎄 어제부터 막 이불 밖을 나가기도 싫고요. 단계 갑자기 마구마구 땡기고요. 눈앞에 있는 커플들만 보면 아주 그 사이로 가로질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든다고요. 괜히 옆구리도 쎄한 느낌이 들고요. 아, 선배 어떻게 하죠? 저 죽을 병 걸린 건 아니겠죠? 성래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야 방구야 아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래씨의 병은 바로 겨울철 솔로 증후군이네요. 유난히도 첫눈이 빨리 내린 요즘 같은 날 급속도로 빠르게 솔로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괜스레 옆구리가 시려오고 커플들만 보면 눈이 가자미처럼 찢어지시는 분들, 이미 솔로 증후군에 걸리신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맛집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디저트 특집입니다. 그럼 선배, 오늘의 맛집은 하나가 아니네요. 네, 음료를 시작으로 여러 디저트를 거쳐 마카롱까지 오늘은 무려 3가지의 맛집을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자면 오늘이 우리 선배 어디가 맛있다네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PD 선배도 작정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단국대 곳곳에 디저트 맛집들을 선보인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솔로 증후군으로 커플들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우 여러분, 커플들만 예쁜 카페에서 디저트 먹으란 법 있나요? 맞아요. 우리도 달달한 디저트 먹고 힘내서 이 추운 겨울 이겨내 보자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배, 어디가? 맛있단. 선배, 그럼 우리 처음에는 가볍게 에피타이저, 버블티로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성래씨? 이번 여름에 참 버블티가 유행이었죠. 너도 나도 공차 버블티를 한 잔씩 들고 다녔으니 말이에요. 맞아요. 쌉쌀한 홍차에 우유를 부어 만드는 밀크티의 묘한 부드러운 맛과 아무래도 버블티의 매력은 탱글탱글한 촉감의 타피오카겠죠? 작년에 타피오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면서 잠시 주춤하나 했지만 아무래도 이 쫀득한 타피오카의 매력에 빠져나오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버블티의 인기는 나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요. 공차 버블티에 버금가는 버블티집이 우리 학교 앞에 생긴 사실, 성래씨는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포인트도 꾸준히 모으고 있는 단골인데요. 바로 존 316 버블티입니다. 존 316 버블티는요, 생긴 지 별로 안 되었지만 벌써 단골들이 생겼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각종 버블티는 물론이고 벌집 아이스크림과 조금 특이한 카라멜 에그 푸딩 아이스크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료는요, 바로 타로 버블티인데요. 고구마의 단맛과 우유의 부드러운 맛의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당도 조절까지 되니까요. 달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당도 100%를,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여성 학우분들은 당도를 조금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죠? 제 동기 몇 명은요,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버블티로 식사를 대용한다고 해요. 우유를 기반으로 한 음료이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타피오카가 자칫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맞아요. 타피오카의 식감이 약간 떡과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 쫄깃한 맛 덕분에 포만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먹은 건 버블티가 아닌 카라멜 에그 푸딩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카라멜 에그 푸딩 아이스크림이요? 벌집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한때 유행해서 알고 있었는데 에그 푸딩이라
조금 생소한데요. 맞아요, 성래씨. 저도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지만 나중에 먹어보니까 묘하게 매력있는 맛에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순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위에 카라멜 시럽과 아마 아실 거예요. 뿌티첼에서 나온 푸딩이요. 아, 그 김수연이 선정하는 그 푸딩 말씀하시는 거죠, 선배? 네, 맞아요. 그 푸딩을 아이스크림과 겹겹이 쌓아줍니다. 푸딩과 아이스크림이 만나 묘하지만 참 매력있는 맛을 만드는데요. 푸딩과 아이스크림. 아직까진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좀 더 표현하자면 엑설런트처럼 진한 우유맛 중간중간에 몽글거리는 푸딩이 느껴지면서 마지막에 달달한 카라멜 시럽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만한 디저트가 없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가면 선배가 추천해준 카라멜 에그 푸딩 아이스크림을 먹어봐야겠어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조금 특별한 디저트들이 있는 단카페로 가볼까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오늘 디저트 특집처럼 달달한 노래 로맨틱 멜로디 초비의 내 반쪽 사과였습니다. 선배, 제가 이 학교에 와서 가장 처음 가본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학교 앞에 워낙 많은 카페들이 있어서 말이죠. 어딘데요, 성래씨? 바로 단카페였어요. 아는 선배들이 다락방에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신기해서 따라가 봤는데 단카페더라고요. 그곳이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인데요. 단카페는 우리 학교 앞 카페들 중에서도 특이한 디저트들로 유명한데요. 그중 오늘은 워터크래커 핫초콜릿과 치즈 퐁듀 브레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워터크래커 핫초콜릿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 메뉴인데요. 녹진하게 녹인 초콜릿에 크래커를 콕콕 찍어 먹은 후에는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를 부어 핫초콜릿까지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진짜 초콜릿을 녹인 핫초코라 초코의 맛이 더 진하고 덤으로 초코 크래커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참 재밌는 메뉴인데요. 이번에 신메뉴로 나온 치즈 퐁듀 브레드는요, 흔히 볼 수 있는 허니버터 브레드를 고르곤졸라, 체다, 모짜렐라 세 가지 치즈를 녹인 퐁듀에 가득 찍어 먹는 메뉴인데요. 이태원에 가면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퐁듀를 여기서는 7,500원에 비교적 가벼운 금액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다락방 구조로 된 테이블도 있어서 이 점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보고 과제를 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카페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각 테이블별로 스탠드를 설치해 늦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요. 메뉴판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메뉴를 충분한 사진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참 쉽더라고요. 작은 배려가 돋보였던 단카페.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지다면 단카페에 조금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디저트 마카롱과 함께 할게요. 듣고 오신 노래는 데이브레이크의 팝콘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맛집인데요. 성래씨는 마카롱의 유래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맛집 방송 3개월 차인 제가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마카롱의 유래는 17세기 마리 앙뚜아네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자신의 남편인 루이 16세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루이 16세에게 사랑을 갈구하다가 도리어 마카롱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마카롱의 단맛이 사랑과 비슷하다며 말이죠. 참 재밌는 유래가 아닐 수가 없네요. 이렇게 사랑의 단맛을 빼다 박은 마카롱은 그만큼 어마무시한 칼로리를 자랑하는데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선배? 그래봤자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많아봤자 50칼로리? 아니겠어요? 에이, 마카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 사랑의 단맛으로 상징되는 마카롱은 한 개에 무려 150칼로리라고 해요. 두 개를 먹으면 300칼로리, 무려 밥 한 공기를 훌쩍 넘는 무시무시한 디저트인데요. 그렇게 엄청난 칼로리의 소유자였다니. 하지만 마카롱의 달달함은 포기할 수 없으니 마카롱을 먹고 담배 레스트를 등정하겠어요. 걸어서. 오, 선배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야.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 앞 마카롱 맛집은 르 헤브드 베베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르 헤브드 베베는 설해마을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마카롱 공방과 함께 있으니 가게 안에 사람이 없더라도 들어가시면 공방에서 사장님이 나와 맞아주실 거예요. 공방과 함께 있는 디저트 카페라니 조금 의아한데요. 직접 마카롱을 만드는 만큼 그 맛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게다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홍차의 종류도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 마카롱과 함께 다양한 홍차를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맛은 솔티 카라멜인데요. 수제 마카롱이라 그런지 묵직한 카라멜 맛이 끝까지 여운을 줘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르곤졸라, 민트 블랑 등의 특이한 맛들도 있으니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점도 장점이겠죠? 벌써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다니 조금 아쉽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 학기 동안 함께했던 선배 어디가 맛있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신 노래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어디가 맛있단 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과 그리고 힐링의 아이콘 조이 선배와 학교의 앞에 곳곳의 맛집들을 함께 했는데요. 보다 다양한 맛집들, 프랜차이즈가 아닌 학교 앞에 존재하는 맛집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20대를 지칭하는 말 청춘. 하지만 사회는 청춘들이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데요. 매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와 장애물 속에서 우린 좌절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에게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한 번쯤 근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는 충분히 이런 식사를 할 자격이 있다라는 위로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참 살기 힘든 세상 버텨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게 저희가 한 학기 학우 여러분에게 맛집을 소개해드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학우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또한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학우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한 학기 당신의 청춘을 열성을 다해 버텨주어서. 그럼 오늘도 맛있는 점심으로 청춘을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지연주, 기술 정원석, 진행의 황도희, 양성래였습니다.